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트럼프 연설할 때 안 됐나? 오늘 10시라고 했는데. 자, 반갑습니다. 일단, 지금 뭐 트럼프 연설은 저는 이제 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 좀 해주세요. 저도 중간중간 좀 뉴스 좀 확인해 볼게요. 오늘 현재 9시부터 10시까지 분위기는 뭐냐면, 그냥 시장 눈치 보기입니다. 눈치 보기. 트럼프가 연설을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 그들 시간으로 밤 9시에 한다고 했는데, 이 얘기가 어제부터 나오던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지수의 상승 동력이기도 했기 때문에 그 10시를 기점으로 어떻게 변하느냐가 지금 포인트기는 하거든요. 그러니까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지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별로. 다 거기에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까 코스닥은 마이너스도 나오고 막 이랬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이제 이 와중에 LNF를 위시한 2차 전지가 확실히 눈에 좀 띄고, 대한광통신을 위시한 일부 광통신 관련주들도 눈에 띄고, 뭐 이런 반도체에서는 인텍플러스가 제일 눈에 띄었던 것 같고 신고가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섹터 내에서 몇몇 강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한 움직임들은 있는데, 지수라든지 어떤 시장의 분위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은 약간 기다리는 분위기, 이게 더 강합니다 지금. 오늘 오전장에 제일 특이한 게 뭔지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이게 제일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하냐면, 지수가 그래도 지금 70포인트나 올라 있는데 콜풋이 둘 다 빠져요. 혹시 이걸 눈치채셨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지수가 콜풋이 둘 다 빠집니다. 물론 지금 전쟁 때문에 높아져 있는 변동성으로 인해서 위도 갭이 나오고 아래도 갭이 나오고 하니까 그 기대치가 높아서 위든 아래든 엄청 비싸요. 지금 옵션이 저번 달에도 비쌌고 이번 달에도 지금 엄청 비쌉니다. 엄청 비싸니까 콜 입장에서도 요만큼 올라가는 거 가지고는 못 올라갈 수도 있겠다 정도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건 좀 심하지 않았나? 지수가 70포인트 올랐는데 콜이 20% 빠져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서 자, 뭐라고 하는데 저는 지금 볼 수가 없어요. 이거 방송을 하느라고 뭐 지수 반응을 보고 그냥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인데, 자기 자랑하고 있습니까 지금? 잠시만요. 이거 나도 좀 볼 수 있는 데 없나? As it has been for 5 years under my presidency, is winning and now winning bigger than ever before. Before discussing this current situation, I also want. 근데 여러분들은 뭐 어디 이거 통역하는 사이트가 있나 보죠? 전 지금 방금 들어봤더니 이것이 뭐 지수 갑자기 빠진다 또. 지수 갑자기 빠집니다. 글로벌 이거 잠깐만 해외 선물을 조금 열어놔 볼게요. 네, 저는 조심스럽기는 한데요. 기본적으로는 단기로 조정받을 수도 있다라는 건 열어놓고 보고 있긴 해요. 왜? 저는 어제의 강한 반등이 V자 반등의 출발점이라고까지 보진 않고 기술적 반등이라고 사실은 보고 있어요. 다만 레벨 자체가 되게 매력적인 레벨은 맞다. 그냥 그 정도고요. 뭐 유가가 100불 이상으로 다시 올라왔네.
코스닥이 4포인트까지 밀렸고, 선물도 많이, 아이고, 선물도 좀 밀리죠. 예, 지금 콜도 34%가 빠졌어요. 응? 콜도 지금 34%가 빠졌다고. 예, 코스닥 지금 쑥 밀었고, 저는 엄청 중요한 얘기까지는 안 나오지 않을까기는 한데요. 근데 이제 이것도 있어요. 트럼프가 보면 주말마다 뭔가 사건 사고가 있었잖아요. 이번 전쟁 국면을 보면. 그러니까 뭔가 금융시장에 영향 주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우리 시장은 관심이 없어요, 얘네들은. 저 뭐야? 유튜브 광고는 뭡니까, 저? 오늘,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는 관심은 없다고, 얘네는. 얘네는 어차피 지금 걔네 시간으로는 밤이잖아요, 지금 밤 9시. 그러니까 장중에 영향을 안 주려고 하는 게 있어요, 자기네 장중에는. 근데 이제 장 끝나고 발표를 하는 게, 이게 좋은 소식이면은 좀 더 일찍 나왔을 것 같은데, 장중에. 라는 생각은 좀 있기는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동시통역해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일단 정배는 좀 빠지는 게 정배 아닌가요? 그렇지 않나? 뭐라고 얘기할지는 내가 트럼프가 아니냐 알 수는 없는데, 조금 눌릴 수 있겠다. 야, 근데 좀 밀린다, 확실히. 코스닥 10포인트나 밀렸네. 자. 그러니까 저는 오늘도 신규 매수는 오후에 할 생각이에요. 이제 공교롭게 잡고 그런데, 자, 오전, 지금 뭐 트럼프 연설을 하고 있다고 하죠. 또 연설 끝나면, TV 시청률이 높은 시간대라 선택을 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뭐, 그 마음 누가 알겠습니까?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어제부터 금융시장 반등이 있었잖아요. 트럼프가 연설한다고 하니까. 어? 이게 전형적인 뭐예요? 뭐 선반영 세론 이런 느낌 가져갈 수 있죠, 일단은 사실. 그리고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주요 매크로가 크게 변화한 거 없거든요. 하지 않았음. 이 말은 뭐다? 매크로라는 건 유가, 환율, 금리 얘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제 크게 안 변화했다. 전쟁 소멸로 인한 급반등의 느낌보다는 기술적 반등으로 봐줘야 된다. 등으로 봐줘야 적절하지 않나. 어제의 반등은. 어제 엄청 셌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아침에 보니까 지수가 올라도 콜이 빠지네. 왜 그러지? 전 이 생각은 사실 좀 하고 있기는 하고요. 이렇습니다. 이 정도 생각이 들면 기본적으로는 좀 늘릴 수는 있겠다. 근데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조심스러운 게 뭐냐면 대전제가 있어요. 대전제. 엊그저께 제가 바닥이라고 했잖아요. 그 생각은 저는 크게 변함은 없어요. 변함이 없고, 그리고 뭐라고 해야 되냐, 아래보다도 위가 훨씬 크게 열려 있어요. 그리고 전쟁도 소멸까지는 아니지만 현재 시장의 컨센은 완화되면서 4월 중 마무리가 현재 시장 컨센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급할 필요는 없는데 살짝 조정을 줘도 놀랄 것도 없어요. 제 생각은 딱 그거예요. 네. 급할 필요는 없는데 살짝 쉬어도 이상할 게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너무 겁먹을 필요도 없고 그래요. 지금 딱 롱에 올인한다고요? 뭘 올인까지 해? 뭘 올인까지 합니까?
설마 옵션을 사시는 건 아니겠죠? 예, 옵션은 절대 하지 마시고. 왜냐면 지금 옵션 매수는 그냥 바보들이나 하는 게임입니다. 옵션 매수를 하면은 바보라고 인증하는 거예요. 양옵을 다 빼는데 옵션 어떻게 합니까 지금? 자, 아니요. 그게 아니라 풋은 당연히 빠져야지. 지수가 올랐는데 풋이 오르면 그게 말이 됩니까? 지수가 올랐으니까 풋은 당연히 빠지죠. 그러면 콜은 올라야 될 거 아니야. 콜도 빠진다는 얘기야. 제 말은 풋이 빠지는 건 이상하지 않죠. 지수가 올랐는데 풋이 더 많이 빠져야죠. 당연히 지수가 오르는데 풋은 빠지는 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콜은 왜 빠지냐는 거예요. 제 말은 콜은 올라야지. 그래도 지수가 거래소 지수가 지금 뭐 안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70포인트나 올랐네. 그래도 분명히 이상한 현상이긴 해요. 그게. 근데 사실은 뭐 아무 일도 아니고 그냥 양옵션이 너무 비싸서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좀 이상하긴 합니다. 여튼 좀 이상해요. 옵션 매도하는 애들만 노났죠 뭐 지금. 증권사들이 프람에서 지금 돈 많이 벌고 있을 거예요. 거기는 원래 다 매도하거든요. 매도 플레이를 많이 주로 하거든요. 그 일단 뭐 제가 옵션 거래를 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는 별로 저는 관심은 없는데 옵션을 행사가를 뭘 보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릭스를 보면 돼요. 행사가 다 나오잖아요. 여기 다 나오잖아요. 이쪽 다 나오잖아요. 콜이 어때요? 다 빠졌지. 특정 행사가가 빠진 게 아니라 다 빠졌잖아요. 왜 있는 현실을 안 받으려고 합니까? 네. 풋도 다 빠졌죠. 그냥 옵션은 콜이든 풋이든 무슨 행사가든 오늘 다 빠졌어요. 옵션은 그냥 매도를 치는 사람만 먹는 게임이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다 빠졌잖아요. 싼 거든 비싼 거든. 여기 올라간 거 있다고요? 여기 30 이런 완전 아이템 들어가 있는 거요? 이런 거는 논할 가치는 없고 어떻게 30짜리 옵션을 합니까? 자, 그래요. 자, 지금 뭐 별 얘기 없죠, 아직까지. 여러분, 별 얘기는 없죠. 지금 와이프가 일만 안 하고 있으면은 좀 통역 좀 부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일하고 있어가지고 통역을 부탁을 못하겠네. 이제 뭐 통역해주는 사이트도 있다면서요. 됐어. 여러분들이 알려주시겠지 뭐. 저는 그냥 시장 볼게요. 이번 전쟁은 꼭 필요한 전쟁이었다. 트럼프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자, 한번 봅시다. 예, 봅시다. 오늘 장 초반에 로봇주가 조금 반등이 있었거든요. 장 초반에 로봇주가 좀 반등이 있었는데 혹시 왜 반등했는지 아세요? 로봇주가 오늘 장 초반에 시간에 강했죠. 시간에 사실 시작하자마자 땡치고 대부분은 좀 내려오긴 했는데 그냥 제가 볼 땐 로봇주가 되게 오래 쉬었어요. 오래 쉬고 많이 빠져 있어요. 많이 빠지고 오래 쉬었는데
최소 2달 이상은 다 쉬었거든요. 그리고 또 많이 빠져있고. 근데 오늘 아침에 야, 나 이거 여기서 아예 그냥 트럼프 이거 보여줘도 되나? 안 되나? 저작권 걸리나? 저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지금. 이게 내가 방송하려니까 볼 수도 없고. 나도 궁금한데. 이제 또 내려오네요. 이거 유가입니다. 네, 유가가 트럼프가 등장하면서부터 올라왔죠. 지금 100불대로. 요거 나선이에요. 네, 나선 뺐다가 올렸다가 다시 뺐네. 얘는 왜 이렇게, 이건 대만이고. 금값도 내려갔고요. 아, 이 원유가 자꾸 올라온다. 그쵸? 아, 미국한테 석유를 사래요? 아, 제가 아까 이제 하려던 얘기 먼저 할게요. 로봇주는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제 그 트럼프 그 여사가 어제 무슨 백악관 교육 행사인가요? 거기에 뭐 로봇이랑 같이 등장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전 약간 그런 것들이 어쨌든 이게 많이 빠지고 오래 조정받은 건 사실이니까 그런 것들을 약간 어떤 핑계 삼아서 좀 NXT 거래량 적은 시장부터 해서 한번 반등 시도를 한 게 아닌가? 정도 그냥 생각을 해요, 사실. 근데 이제 그 말은 뭐냐? 그런 게 가능하다라는 것 자체가 로봇주들이 많이 빠졌다라는 반증이라서 어쨌든 조만간 좀 트리거가 될 만한 어떤 핑계거리가 발생이 되면 강한 반등도 가능하겠구나. 그럴 수 있다라는 모습 정도를 좀 보여준 게 아닌가 정도 생각합니다. 오늘 로봇주의 반등은. 이게 반등이 이어졌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까지는 안 되고 다시 밀리더라고요. 저 생각은 저도 좀 비슷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종전도 좋거든요. 근데 종전 좋은데 그 호르무즈 해협에 대해서 그냥 대충 뭉개뜨리고 종전 돼봐야 그거는 의미가 별로 없어요. 아,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그러면 미국은 좋을까요? 미국도 안 좋아요. 어? 호르무즈 해협 뭐 자기네는 석유를 생산해서 관계없다? 트럼프도 알 텐데 관계가 크다는 걸. 계속 했던 얘기네. 지금 속보를 뜯다. 호르무즈 해협 의존 국가 알아서 해라 이거죠. 직접 나서거나 2, 3주 동안 대대적인 공격한다는데요. 향후 2, 3주 동안 이란 대대적 공격, 석기 시대로 돌려놓겠다. 휘발유 가격 상승 단기적 현상. 뭐 맨날 하던 얘기인 것 같은데. 호르무즈 해협 의존 국가 직접 나서거나 미국 오일을 사라. 에이씨 나쁜 놈들. 주가 지금 많이 빠지죠. 단기 조정 가능성은 있다니까요. 애초에 굳이 가능성을 치자면 지금 요 트럼프의 연설이 조정 가능성이 단기로는 더 큰 이슈 아닌가? 제가 이상한 건가요? 이게 다시 전 또 올라갈 걸로는 보지만 이 재료 자체는 단기로 눌리는 게 너무 이상하진 않아요. 제가 설명을 드렸다시피 너무 당황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결론은 내용이 이제 내용상 얼마나
민감한 내용이지만 좀 보면 될 것 같은데 계속 속보가 뜨네요. 유가 상승은 이런 정권의 테러 공격 결과다. 문재인 씨. 역시 세게 얘기하네. 네, 그쵸? 석기 시대로 돌려놓고 이런 거는 너무 센 발언 아닌가? 시간이니까 어쩐지 밤에 하는 게 조금 세하긴 했어요. 뭐 좋은 게 있으면은 아마 장중에 하지 않을까요? 미국 장중에? 진짜 좋은 얘기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뭐 외국인들 조금씩 팔고 있고, 근데 선물은 샀다. 오히려. 선물은 오히려 샀고, 그러니까 자, 이게 제가 어제도 얘기했는데, 여러분, 어제가 전쟁 관련돼서 긍정적인 코멘트가 많이 나와서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세요? 올라가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건 아닐까요? 혹시? 응? 아니, 어제 올라간 것도 그렇고, 지금 트럼프 연설하면서 빠지는 것도 그렇고, 그냥 주가 움직임에 따라 우리 생각이 자꾸 바뀌는 거라고 생각 혹시 안 하세요? 별 내용 없던데, 어제부터 계속. 그 전부터 나오던 내용들이잖아요, 다. 트럼프가 지금 2, 3주를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하니까 보면은 이거는 이제 조기 종전보다는 4월 중하순 맞춰놓겠다는 거네, 트럼프는. 최대한 할 거 다 하고 4월 내로는 이제 마치긴 마치되, 왜냐면 미중 정상회담 해야 되니까. 그 얘기인 것 같네요. 근데 어쨌든 종목들이 단기로 다 타격은 받을 테니 참.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전 돌바락제라는 생각도 안 드는데. 예측이 가능했던 정도 수준이라서요. 이 정도면. 근데 이제 전쟁 관련된 이슈는 앞으로도 4월달까지는 계속 좀 영향을 주겠네요. 뭐 2, 3주 공격 얘기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근데 종전 얘기를 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됐을까요, 과연? 10시에. 되게 없지 않았나, 그거는 가능성 자체는? 왜냐면,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트럼프가 항상, 여기는 내가 안 써놨구나. 트럼프는, 좋은 얘기는 지들 장중에 해요. 항상 그러잖아요. 부담스러운 얘기는 장 끝나고 하던가, 주말에 하던가 해요. 미국 시장 기준으로. 근데 지금 미국 시장 기준으로 밤에 하니까 이게 뭐 그렇게 좋은 얘기일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과연? 그렇지 않아요? 종전 같은 급진적인 좋은 얘기요? 그러면 장중에 하지 않았을까요? 그럼 미국 시장 다 급등하고 또 자기의 어떤 공처럼 이렇게 포장하고 그런 거 하려면은 장중에 해야지. 네. 전쟁 관련주만 또 올라가겠네. 아이고. 빅텍은 근데 아침부터 이상하게 세더라. 상한가 같네요. 이게 아침부터 셌어요, 빅텍은.
저는 이런 테마주는 사실은 안 합니다. 이 정도 완전 대놓고 우리는 테마주입니다 하는 테마주는 저는 사실은 안 하고, 사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은 해서 유가나 이런 것들 올라가면 올라갈 수 있는 류의 주식을 사실 사놓긴 했는데 확실히 테마주가 아니라서 약하네.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약하네. 어제 샀거든요. 이렇게 될 가능성이 확률상은 높았으니까 그냥 테마주를 할 걸 그랬나? 대놓고. 너무 대놓고 테마주잖아. 맞아요. 2, 3주간 집중 공격한대요. 오히려 그게 저도 그게 핵심으로 보여져요. 그거에 조금 반응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다. 어제 많이 올라간 것도 있고, 약간 세론 느낌도 분명히 있는 거고, 거기에 더해서, 뭐 종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너무 발언이 세지 않았나. 이란에 대해서 너무 세게 발언을 하니까. 이렇게 되면 이란 혁명수비대가 뭐라고 하겠어요? 트럼프가 세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 죄송합니다 할까요? 걔네는 더 세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걔네 특징이. 2, 3주간 또 어지러질 하겠구나라는 생각들을 할 수가 있기는 하죠. 근데요, 저는 어떻게 보냐면요, 결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건 매크로 지표죠, 뭐. 방법은. 그러니까 원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원유 잠깐 보여드릴게요. 어제 우리 시장 크게 반등을 했는데, 매크로가 좋아져서 반등을 한 건가요? 아니잖아요. 어제 반등이 기름값이 막 빠져서 반등을 한 거라고 보세요? 요만큼 빠져서요? 아니라고요. 기름값은 어제도 높았고 오늘도 높아요. 분봉상 이렇게 튀었는데 이건 이제 트럼프 이야기 때문에 튄 거고, 기름값도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지만 유가는 WTI 기준으로 90불 아래로 내려가야 리스크가 꺼지는 단계로 봐야 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도 90에서 100불 사이여야 되고요. 100불 위로 올라가면 좋을 거 없어요. 근데 어제 유가가 100불 사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어요, 사실. 90불까지 내려온 것도 아니고. 근데 지수가 그렇게 반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 소멸이라서 반등한 게 아니라 기술적 반등이라니까요. 오히려 굳이 얘기를 하자면 이슈에 둔감해진 반등? 근데 그게 이제 트럼프 연설과도 좀 연설에 대한 기대감도 일부 반영을 했었을 거고, 그게 또 별거 없고 별거 없는 걸 넘어서 2, 3주 동안 이상한 좀 강한 단어들을 써가면서 이제 공격을 한다고 하니 또 조정을 받는 거고, 그러면서 전쟁 관련주가 지금 다 바닥에 있거든요. 흥하해유는 예외. 흥하해유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고, 보면 뭐 한국석유, 흥국석유 이런 것들은 올라갔다 다 내려왔었다고요. 이제 기술적 반등 나오는 거죠. 제가 저 얘기도 했지만, 이란은 대통령이 말하면 나머지가 다 말 듣는 나라인가요? 이란에서 힘이 제일 센 건 대통령인가요? 혁명수비대인가요? 모르지 않아요? 모르지 않아요, 솔직히? 지금 분위기는? 오히려 혁명수비대가 더 세지 않나? 지금 어쨌든 전쟁통이니까 이란의 어떤 그 헤게모니는 혁명수비대가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래놓고 저는 이럴 수도 있어 보이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한국 시간으로
오늘 밤에 조금 그래도 좋은 얘기가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래놓고 지들 주식시장 열릴 때쯤 이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얘는 아시아 증시가 뭐 망가지든 뭘 하든 별 신경 안 쓰죠. 아메리카 퍼스트 외치는 아저씨인데. 지금 호르무즈 해결 안 하고 종전하는 거. 제가 저거에 대해서도 어제 얘기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계속 따박따박 댓글을 하시더만 무슨 뭐 논리적으로 저를 이기고 싶으신 건지 따박따박 댓글을 하셨죠. 어제 어떤 한 분이 아이디는 기억 안 나는데 종전이라고 무조건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조금 오판이다. 상황에 따라 다르다. 맞아요. 호르무즈 해협 이슈는 아시아 국가들의 되게 민감한 이슈예요. 아시아 국가들은 기본적으로 석유를 다 가져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이 자꾸 돌고 도는데요, 여러분. 제가 전쟁 초기부터 얘기했지만 전쟁이라는 거는 변수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고 그런데 애초에 오늘 트럼프의 연설 이슈는 뭐 정답을 우리가 미리 알 수는 없지만 뭔가 수상한 게 많았긴 해요. 너무 어제 세게 반영한 것도 있고 그 세게 반영할 때 매크로가 변화한 건 사실 별로 없었고 유가가 어제 많이 빠지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게다가 제가 이 얘기도 했잖아요. 심지어 아침에 보니까 이상하게 풋은 당연히 빠지는 게 맞아요, 지수가 오르니까. 근데 지수가 올랐는데 콜이 조금 빠지는 것도 아니고 20, 30%가 빠진다고요? 이상하잖아요, 그거는. 일반적이지 않은 현상이 있었다니까, 아침부터.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가 왜 밤에 하지? 아, 사람들이 진짜 많이 봐서요? 그런 거 신경 쓰는 사람인가? 얘가 왜 주말마다 일이 있었지? 그런 것들을 이제 고민을 해보면 이게 뭐 좋게 작용하기보다는 좀 빠지는 게 정배기는 해요. 근데 좀 많이 빠지긴 한다. 여기까지 빼나? 근데 코스닥 너무 많이 빼는데 거래소도 그렇고. 봅시다. 아유, 전쟁 관련주만 올라가고 씨. 코스닥 너무 많이 빼는데요. 그만 빼라 이제. 푸담 보자. 그러니까 제 말이 이거예요. 지수가 빠지면 풋은 올라야죠. 지수가 오르면 콜이 올라야죠. 근데 그러지가 않았잖아요. 지금 풋은 올랐네. 근데 아까 많이 빠져있다가 그거 좀 많이 오르긴 하네. 아, 트럼프 진짜. 아 진짜 근데 아싸리 진짜 테마주 할 걸 그랬다 진짜. 예, 이럴까봐 사놓은 주식이 플러스는 플러스인데 너무 조금 오른다. 테마주는 급등하고.
잠깐만 일정 좀 볼게요. 아 그러네, 내일 미장 휴장이네. 야, 씨. 야 이거 잠깐만, 내일 미장 휴장이네요. 나쁜 놈 진짜. 지들이랑 관계없다 이거지. 예, 내일 미장 휴장이네요. 와, 소름 돋네. 그러니까 아시아 증시 신경도 안 쓴다니까요, 트럼프는. 미국장만 신경 써요, 미국장만. 아, 네, 휴장인 걸 깜빡했네. 아, 내일 미장 휴장이에요. 이 나쁜 놈. 이러면 약간 주말 지나서 좀 좋은 얘기가 나와도 주말 지나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예, 내일 근데 휴장. 내일 휴장이에요. 예, 미장. 아유, 머리 아프다. 시장이 조금만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네요. 일단 지금 어쨌든 트럼프 연설 이후에 30분 정도 지났는데 시장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예, 아까 특히 레벨에서는 거의 뭐 수직으로 빠졌는데, 예, 애초에 조금 어쨌든 굳이 이게 좋을 소식으로 갈 가능성과 나쁜 소식으로 갈 가능성을 굳이 비교를 하자면 시장에는 나쁜 소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라는 건 제가 충분히 이야기는 드렸을 거예요. 그럼 어떤 말인지는 아시겠죠? 그거 치고도 좀 많이 빠진 거는 좀 짜증은 나는데, 이해는 되시면 3번 한번 눌러보시고, 제가 어떤 얘기를 아침부터 계속 하고 싶었던 건지. 근데 이거는 저희가 어제부터 사실은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기술적 반등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주식을 또 팔아야 돼. 사람들이 너무 항상 극단적인 건데, 아니요. 빠지면 기회예요. 제가 볼 때. 빠지는 건 기회예요. 응? 빠지는 건 기회라고요. 그러니까 오늘도 아침에 매수를 하는 건 되게 이상한, 무슨 용기인지 모르겠는데 V자로 갈 것 같아서 매수를 하는 건가? 아침에 매수할 자리는 아니에요, 냉정히. 어, 없는 세상이야. 근데 좀 안 좋다 싶을 때 주식 사놓으셔야 될 겁니다. 왜냐면 특히 현금 있는 사람들은, 왜냐면 어제 한번 보여줬잖아요. 어제도 어떤 종전과 관련된 대단한 무언가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뉴스를 보고 판단을 해요. 지수가 움직이고 나서. 지수가 움직이고 나서 뉴스를 보고 많이 판단을 하는데, 어제 이제 지수가 워낙 세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한단 말이죠. 지수가 워낙 세게 올라가니까 이유를 자꾸 찾는 거예요. 뉴스를 봐도 어떻게 해서 올랐다 이렇게 기사가 뜨잖아요. 뭐 이란의 대통령이 뭐 협상의 의지를 보인다. 트럼프가 이란과 잘 협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 2, 3주 안에 전쟁을 끝낼 거라고 했다. 이런 것만 보는 거예요. 혁명 수비대는 아니라고 해도 그거는 관심이 없어요. 지수가 올랐으니까 올라간 이유를 뉴스에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제 올라간 것도 조금 이슈로 올라갔다고 저는 안 본다고 했잖아요, 이미. 그쵸? 뭐 대단한 이슈가 나온 게 아닌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에 대한 판단 기준은 여러분들 뭘로 하면 된다고요? 가장 심플한 건, 예, 우리가 숫자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로 하면 돼요. 매크로 지표로. 유가? 예, 이런 걸로 하면 된다고요. 나스닥 선물? 이런 걸로 하면 되죠. 지금 금도 갑자기 많이 빠졌어요. 이거 금입니다. 금이 최근에 반등하다가 좀 빠졌는데, 예.
금도 이렇게 빠졌고 이런데, 요거는 10년물 국채. 국채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건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쵸? 얘도 내려왔죠. 환율 어떻게 됐나 혹시? 네, 환율 올라갔고 1520원 됐네. 좀 많이 빼긴 많이 뺀다. 아이고, 종목도 한번 볼게요. 지금 그 코스닥이 이게 또 지수가요, 올랐다가 내려가면 더 타격이 커요. 이 아침에 1.4% 올랐다가 지금 4%를 거의 빼니까 이 충격은 한 5% 이 프리즘은 왜 이래? 됐다 안 됐다. 그래서 지금은 상당수의 종목들이 아마 좀 많이 빠졌을 겁니다. 빠졌을 거고, 2차전지도 LNF가 사실 센 거거든요 지금. 나머진 다 빠졌네. 나머진 다 빠진 것 같고, 반도체도 다 많이 빠졌고, 아까 그나마 제주 반도체 올라가던. 근데 지금 반도체도 보면 이렇게 되니까 이제 딱 드러나는 게, 딱 센 놈은 딱 보이긴 해요. 얘가 제일 세요 지금, 인텍플러스가. 신고가인데 얘가 제일 세긴 셉니다. 아까 대한강통신도 급등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좀 고점에서 내렸고, 제주반도체 올라오다가 밀려가지고 지금 강보합이고, 나머진 다 이제 좀 빠졌고, 같이 영향 받는 거죠 뭐. 바이오도 뭐 마찬가지고, 케어젠 빼고 다 빠졌네. 케어젠 빼고 다 빠졌어. 로봇주도 거의 다 빠졌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충격이에요 지금은. 이게 고점에서 밀린 폭이 지수가 5%면은 올라가는 게 사실 이상한 거기는 해요. 응? 자 여러분, 야 지금 1500개 빠졌고 200개 올랐거든요. 이 200개 중에 전쟁 테마주가 또 상당수를 차지할 거라고요. ETF가 또 상당수를 차지할 거라고요. 인버스 관련된 멀쩡한 종목이 여기 몇 개나 되겠어요. 응? 다 빠진 거지 뭐야. 다 빠진 거잖아요 그러면. 전쟁 테마주의 그 하방 ETF 관련된 상품들을 제외하면은 상승 종목이 몇 개나 과연 되겠냐고. 알미늄도 올라가네. 아유, 온갖 전쟁 테마주도 난리 났다. 근데 좀 짜증나긴 한다. 아이씨, 트럼프 이씨. 적당히 좀 하지. 그냥 하지를 말지 차라리. 뭘 석기 시대로 뭘 되돌려놔. 지금 추가 매수를 한다? 글쎄요, 좀 상황을 보면서 해도 되지 않나? 왜 이렇게 급해요? 상황을 좀 보면서 해도 되겠죠? 네. 지금 연설 때문에 빠진 게 지금 막 빠진 건데, 이게 또 막 V자로 올라올 것 같으세요? 그런 것도 아니잖아. 상황을 봐가면서 해도 되는데, 기본적으로는 사는 게 맞기는 해요. 이럴 때 매수를 해야 되냐, 매도를 해야 되냐, 매수를 보는 게 맞는데, 천천히 봐가면서 해도 되죠. 오늘장 당연히, 그러니까 신규 매수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는 오후에 타점을 잡는 게 맞죠. 만약에 혹시나
트럼프 연설 이후에 많이 올랐다. 이 모든 어떤 가능성들을 논외로 하고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긴 하는데 지금 어쨌든 오히려 굳이 따지면 최악의 시나리오거든요. 정도껏 좀 뺐으면 딱 좋았을 텐데 너무 많이 빼버려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빼버려서 자, 또 이러고 나니까 이제 또 팔아야 되나 또 이러고 있네. 올라가면 사야 되나요? 떨어지면 팔아야 되나요?예요 지금. 거꾸로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본적으로는 트럼프가 어떤 진짜로 뭐 약간 파멸 단계로 만들지 않는 이상은 트럼프 타코란 말이 왜 나와요? 이게 겁 줘놓고 좀 괜찮아진다 싶으면 겁을 줘요. 되게 센 말 워딩을 해. 그래 놓고 진짜 망가지는 분위기로 가면 또 타코를 해요. 그거 가지고 트럼프 타코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유, 이분들은. 근데 트럼프 이 양반은 진짜 정신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야. 지금 이게 이해가 되면서도 이해가 안 돼요. 좀 짜증납니다, 진짜. 저는. 이해가 될 듯 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데, 결론적으로는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되게 못된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트럼프는. 뭐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머리가 좋다 이러는데, 못된 사람인 거죠, 뭐. 좀, 너무 자기네 국민만 생각하고, 물론 대통령이라는 게 그런 게 맞기도 한데, 뭐, 딴 데가 어떻게 됐든 신경도 안 쓰고. 근데,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요런 생각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이란 단어를 많이 쓰는데, 제이션. 영어로 쓰기가 귀찮아서. 근데 이제 보면, 미국은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니까 괜찮은 게 맞아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미국도 타격 받아요. 응? 미국도 타격 받아요. 미국을 우리가 부를 때 뭐 여러 수식어가 있지만 사실은 소비 국가란 말이에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리고 각 나라들은 대부분 미국에 수출을 하죠. 근데 이제 트럼프가 여기서 관세라는 걸 들고 나온 거라고요. 애초에 예전에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된 건데 이번 전쟁이 미국은 석유를 수출하니까 얘네랑은 상관이 없다. 기름값 올라가는 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간혹 있는 것 같은데 천만에 이게 석유는 주요 원자재라서 그것도 가장 메인 원자재잖아요. 석유가 올라가면 이 미국에 수출하는 각 나라들은 비용이 올라가니 되게 비싸게 갈 거라고요. 게다가 트럼프 관세까지 이슈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거는 미국 경기에도 치명타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나비 효과의 출발점이 돼서. 전 세계는 다 엮여 있는 거지. 이게 아무리 뭐 우리나라의 자국의 이익만 추구하겠다? 근데 그동안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해서 이렇게 엮여서 다 관계가 하나가 망하는 게 아니라 같이 망할 수가 있는, 같이 흥할 수가 있는 그런 국제화 시대를 지금 몇십 년을 계속 보내왔는데, 단순하게 생각해서 이거는 이 나라의 이득이고 이건 저 나라의 불이익이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즉, 이것도 뭐 결국 똑같은 얘기인데, 여러분들 그냥 숫자로 확인하고 싶으면 유가를 그냥 보시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제 제가 보는 유가는 기준은 아까 얘기 드렸지만, 자, 종전이 되면 유가가 어떻게 되냐면요, 80불 아래로 그냥 80불 정도 내려올 거라고요. 80불대로 내려올 거거든요. 바로 한 방에 내려올 거라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의 연설 내용을 봐서는 일단 그 기대감이 좀 뒤로 밀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가가 반등을 하는 거고. 그리고 적어도 이게 막 위에서 놀다가 팍 빠지는 게 아니라, 제 기준에서는 적어도 90불대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80불대, 뭐 혹은 80불대 언더로 그냥 종전되면서 탁 꼬꾸라지는 그런 그림? 전 그런 그림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100불대 위에 있는 거는 부담스러워요.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100불대에 있는 건, 100불대 위에 있는 건 그런 의미에서 좀 부담스럽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제일 베스트는 90불에서 한 100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그림에서 지수 상황이 좀 안 좋을 때 주식을 풀로 채워놔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해요. 100불대 위로 올라가서 좋을 거 없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이게 80불이나 혹은 80불 언더로 내려가는 거, 그걸 확인하고 들어가면 그때는 늦어요. 그래서 한 요 정도 사이에서 타이밍 잡는 게 사실은 제일 좋아요.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아시겠으면 3번 한번 쳐보십시오. 요 사이에서 타이밍 잡는 게 제일 좋다고요. 90에서 100불 사이에. 그러니까 이런 기준이 딱 있으면, 어제 반등이 좀, 이게 진짜 전쟁이 소멸 단계라서 반등이 아니라는 건 너무 뻔해요. 어제 반등은. 유가가 어제 우리나라 장중에 102불인가 그랬잖아요. 그리고 내려와서 98불, 99불이었다고요. 거의 100불에 근접해 있는 가격인데, 전쟁이 소멸 리스크로 가니까, 소멸로 가니까 장이 급반등을 한다고요? 에이, 그걸 기사가 그렇게 나온 거를, 기사를 그대로 보지 마세요. 기사는 기자들이 보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금융시장이 반등을 했으니까 그럴듯한 내용을 붙여야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끄덕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오는 게 기사인데. 뭔지 아시겠죠? SNF요? 근데 좀 반응이 좀 거칠긴 거칠다. 조금 반등하면서 끝나면 제일 좋긴 하겠는데, 아직 시간이 오늘 많이 남았죠. 그건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그래도 낙폭을 회복하면서 끝나는 수준 정도가 우리가 지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오늘 장에 기대해 볼 수 있는 최선의 시나리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들고요. 만약에 이제 물려서 뭘 못하면은 이제 두 가지를 할 수가 있잖아요. 손절을 하던가 들고 가던가, 우리는 두 가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현금이 있는 사람들은 뭐 더 사든가, 뭐 여러 선택지가 있지만, 그러면 지금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응? 여러분. 아유, 답답하다, 진짜. 아유, 답답해. 여러분, 자, 주식을 지금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진짜로? 팔아야 돼요? 1번 쳐보세요. 버티자 2번 쳐보세요. 아니, 일단 이해가 안 되네, 진짜. 여러분. 아니, 이래 급락하는데 뭘 팔아요?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내일 빠지면 오늘 팔아야 된다고요? 아이씨, 답답해라. 아우, 답답해요. 진짜 미치겠네. 올라간다니까, 이거 어차피 올라간다니까. 올라갈 때
후루룩 올라가고 끝나간다니까요. 답답해요. 진짜 답답해. 단타 칠 사람들은요, 애초에 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야지. 제가 어제 뭐라고 했어요. 전쟁 소멸이라서 올라가는 건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술적 반등이라고도 했지 않습니까? 어? 레버리지? 제가 레버리지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아, 나 미치겠어요, 진짜. 레버리지는 제가 절대, 레버리지를 왜 쓰면 안 되냐면, 레버리지를 쓰면 변동성에 털려요, 다. 레버리지는 어쩔 수 없이 못 쓰는 거예요, 지금은. 레버리지는 절대 쓰면 안 되고요. 지금은 버텨야 돼요. 아이, 어차피 올라갈 거면 버텨야지. 그리고, 난 단기 투자자인데요? 아니, 그럼 이런 생각은 미리 했어야죠. 그걸 제가 미리 얘기도 해줬어요, 그것도. 네. 그리고 아까 트럼프 연설하기 전에도 제가 이 얘기부터 출발을 했잖아요. 물론, 트럼프 연설이 이 정도로 뺄지까지는 생각을 못 하긴 했는데, 굳이 따지면 안 좋은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은 상황이었다고요. 환경이. 그리고 저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게 진짜 소름 돋네. 예, 아침에 지수가 70포인트, 80포인트 올랐는데, 콜이 25%가 빠지고 있었다니까요. 뭐 소름 돋는 일 아닙니까? 이 새끼들 뭐야. 지수가 올라도 콜이 빠져. 이런 게 어딨어. 그럼 지수 지금 내려갔는데 풋은 어때요? 풋은 올랐잖아요. 뭔가 콜을 누가 엄청 때렸단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근데 그 콜을 누가 샀는지 혹시 아세요? 여러분, 그 콜을 누가 샀는지 아세요? 어제 개인들이 콜 사고 이거 나 알고 있었다 1번 한번 쳐보세요. 어제 개인들이 콜 엄청 샀어요, 여러분. 135억 샀다고요. 콜 누른 게 누군데요? 외국인이에요. 제가 이 얘기도 어제 이미 했습니다, 회원방에서. 이게 어제 1시인가 1시 반부터 개인들이 갑자기 콜을 막 샀거든요. 그럼 지금 제가 말하는 이런 내용들은 뭐냐면, 이런 것들은 이제 단기 투자를 할 때는 참고를 해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단기 투자할 때는, 단기 투자하는 사람들은 오늘 트럼프 연설이 좀 찝찝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라고요. 이 이벤트 자체를. 와, 어떤 좋은 말을 할까 이게 아니라, 설령 심지어 좋은 말을 해도 아주 좋은 말이 아닌 이상 세론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고 해서 굳이 좋은 이벤트는 아니었어요. 조금 많이 빠져서 그렇긴 하지만 뭐 아직 시간 많이 남았잖아요. 조금만 올라오면 또 괜찮아지는 거고. 에이그, 여러분들 기운들 내십시오. 뭐 이런 트럼프 이 나쁜 놈 새끼. 진짜 제정신 아닌 것 같아, 트럼프는. 진짜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사람. 아유,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 돼가지고. 뭐 시장 일각에서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 뭐야,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트럼프처럼 했어봐요.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트럼프 같은 행동을 대통령이 만약에 했다면 누가 됐든 간에 광화문에 다들 모이지 않나요? 그럼 우리나라는 광화문에 다들 모이든가 맨날 시위하고 바로 탄핵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바로 탄핵이잖아요. 근데 미국은 그렇게 된 역사가 없는 거 혹시 아세요? 미국은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거.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좀 있던데요. 더 세게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 내가 아무리 세게 배장망측한 짓을 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해도 최악으로 가진 않는다, 미국은. 지들이 뽑은 대통령이라고 그런 역사가 없다. 그냥 시위만 하고, 근데 뭐 탄핵으로 가지 않잖아요, 걔네들은. 그렇게 극단적으로는 안 가거든요. 어쨌든 자기들이 뽑은 사람이고,
밀고 가는 경향이 있죠, 미국은. 그걸 안다라는 얘기가 좀 있어요. 트럼프가 그런 걸 다 알고 다 이용하는 거다. 어쨌든 이대로 가면 트럼프는 네타냐후처럼 되는 거죠. 네타냐후도 이렇게 전쟁에 지금 목을 매는 이유가 정치적인 이유가 되게 크다라고들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거죠. 자, 아이 이거 씨. 그러니까 왜 하필 오늘 10시냐고. 나 유튜브 하는 그 시간에 왜 연설을 하냐고 씨. 짜증나게. 아유. 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 조금 더 길어졌구나. 조금 더 연장됐구나. 얘가 2, 3주 동안 뭐 한다고 하니까요. 2, 3주 동안 이제 본격적으로 올라가는 기간이 조금 밀릴 수 있겠구나. 정도만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좀 지나치게 빠질 땐 사야 돼요, 오히려. 위치 한번 볼게요. 지수의 위치요. 아, 얘도 이제 트럼프 연설하면서 올라간 거죠, 원달러. 이때 트럼프 연설할 때. 저는 원래 처음에 어제 장중에 얘기 들었을 때 트럼프 연설한다고 했을 때 어제 우리 시간으로 밤 10시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밤에 보통은 이게 낮에 많이 연설하지 않나? 지들 장중에 밤에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거든요, 사실. 보세요. 우리나라도 대통령이요. 밤에 연설을 하나요? 나 진짜 우리나라 대통령이 밤에 연설하는 거 딱 한 번 봤어요. 탄핵. 아, 탄핵이래. 그 계엄. 그게 10시인가 10시 반인가 였잖아요. 밤에. 뜬금없이. 그쵸? 밤 10시인가 10시 반인가 그때 밤에 갑자기 기자회견 해가지고 갑자기 뭐 했잖아요. 밤에 하는 거는 사실 보기가 어려워요. 애초에. 그러니까 이게 한국 시간으로 10시라고? 아침에? 그러면 밤인데 얘네는. 그래서 전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한국 시간으로 어제 밤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왜 그럴까? 아, 생각해보면, 아이, 나쁜 놈, 진짜. 마시아 증시나, 그 영향 받아라, 뭐 이러면서. 우리 증시 아니니까 난 상관없지롱. 어제 아시아 증시 반등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웃겼을까? 나쁜 놈이다, 나쁜 놈. 근데 이제 뭐 구도 자체가 바뀐 건 딱히 없어요. 코스닥 수렴하는 거고요. 아직 엊그저께 저점 당연히 아직은 안 깼고, 코스피도 뭐 크게 바뀐 거는 없고, 코스피는 사실 조금 각도가 세기는 한데 요런 각도로 내려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요렇게 조금 각도가 세서 좀 그렇긴 한데 이렇게 내려오는 채널링이 하나가 있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요 선을 일단 돌파를 먼저 해야 되고, 그 다음 요 위로 올라와야 되고, 과정이 있어요. 코스피는 뭔가 이 상단, 볼린저 상단을 뚫고 올라가기 위해서 해결해야 될 과정들이 좀 있는 편이고, 코스닥은 수렴을 사실 좀 해놔가지고 그냥 이것만 뚫으면 돼요. 코스닥은 사실 이렇게 가는 형태만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오늘의 하락이 너무 커서 좀 뼈 아프기는 한데,
이제 저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저게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런 또 얘기를 하죠. 아니 내 종목만 이 이틀 전 가격으로 다 내려온 건가? 근데 이게 3월달 장이 왜 구조적으로 어려운 거냐면 지수가 그냥 횡보를 하는 것 자체는 나쁘진 않은데 수렴하는 것 자체는 나쁘지 않은데 맨날 위아래 전쟁이라는 이슈를 등에 업고 맨날 위아래 갭이 나오면서 이렇게 그런 갭을 동반한 횡보를 하지 않습니까? 지수가? 사실 이게 대단한 거고요. 이렇게 버텨내는 것 자체가 진짜 힘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은 지수 자체는. 근데 갭이 이렇게 자꾸 나오는데 버텨낸다? 이 갭이 자꾸 나올 때마다 종목들은 다 나가 떨어져요. 웬만한 건. 지수만 약간 버텨낸 감이 있어요. 응? 그럼 이때 뭐가 많이 올랐어요? 시가총액 1위 3천당이 날라갔잖아요. 그러니까 3천당이 그런 역할을 사실은 꽤 많이 하기는 한 거예요. 최근에 또 급락을 하기도 했죠. 엊그저께. 그러면서 우리 시장이 또 세게 밀리기도 했던 건데 이렇게 높은 변동성과 잦은 갭을 유발하는 시장은 이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개별 종목들은 대부분 힘들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한 7, 80%의 종목들은 좀 힘들어지죠. 아, 진짜 오늘 밤에 방송도 출연해야 되는데 참. 그래도 LNF가 센가요? 그래도? LNF 몇 프로야? 야, 씨, LNF 이 혼자 다 해먹어라. 12% 올라있네, 아직도. 이때가 기회네요. 근데 LNF는 거래소 종목이라는 거. 코스닥에선 케어젠이 지금 되게 독보적이긴 하네요, 혼자. 세트를 봐야. 그만 좀 빼라. 아이씨, 미치겠네, 진짜. 이렇게 많이 빼냐? 근데 나 오늘 오후에 뭐 살지는 정했다. 예, 오늘 오후에 뭐 살지는 사실 정했어요.
오늘 오전에는 최근에는 계속 오전에 종목을 아예 안 사는 것 같은데 빠지는 날은 빠지는 대로 오전에 보게 되는 것 같고 어제 같은 날은 또 아침부터 너무 세니까 굳이 따라가면서 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오전에 보게 되는 것 같고 오늘은 또 트럼프가 지금 깽판을 쳐놔가지고 굳이 오전에 볼 이유가 없어요. 오후에 보면 되는데 좀 시장 변동성에서 그나마 자유로운 쪽에서 비테마주에서 찾으려니까 쉽지는 않네. 근데 진짜 RNF는 진짜 셉니다 오늘. 8% 이런 것도 참 세고 어제 미시장에서 셌던 게 반도체랑 광통신이에요. 어제 뭐 대부분 아시네요. 맞아요. 지금은 2차전지 아니면 반도체가 제일 맞기는 해요. 왜냐하면 또 이렇게 어려운 국면으로 가죠. 결국 누구한테 기대야 되냐면 또 얘네한테 기대야 되거든. 2차전지 아니 특히 반도체 그리고 2차전지도 2차전지 반도체 둘 다. 심지어 둘 다 하는 회사도 꽤 많죠. 반도체 하다가 2차전지도 같이 하는 장비 회사도 많고 2차전지 하다가 반도체 하는 장비 회사도 많고. 광통신은 어제 미시장에서 좋았어요. 좀 볼까요? 루멘텀이 제일 좋았거든요. 지금은 빠지네. 이건 지금 빠지는 거예요. 어제 빠진 게 아니라. 어제는 이렇게 올랐죠. 코히어런트. 네, 어제 다 올랐었죠, 많이. 이틀 동안 올랐는데. 지금 시간에서 얘네도 다 빠져요, 지금. 그리고 이 얘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고 나스닥 차트거든요. 나스닥이 쐐기형으로 가다가 아래로 쏟아진 게 지난주에요. 쐐기형으로 가다가 그리고 그거를 지금 이틀 동안 급반등으로 다시 원점으로 돌려는 놨어요. 이 쏟아진 거는 회복을 했어요. 아직까지는 전형적인 기술적 반등의 영역이에요. 근데 이 반등이 왜 나왔는지 저는 그랬죠. 전쟁 소멸까지는 모르겠고 그것보다는 시장이 오히려 둔감해졌다 굳이 해석을 하자면. 왜냐면 매크로가 변한 게 별로 없다 생각보다. 그나마 하나 변한 거 국채금리가 조금 내려온 거 그거 하나 변한 건데 그거 말고는 뚜렷한 이렇게 급등할 만한 이유가 없으니 일단은 기술적 반등을 봐야 된다 가 제 논리였는데 제가 이제 외신 기사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었어요. 어제 밤에 읽어본 것 중에 이게 지금 3월 말에서 4월 초로 가는 딱 그 시기잖아요. 시기 자체가 3월 말에서 4월 초로 가는 시기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3월 말이면 1분기가 끝나는 시기, 1분기 마감 시기, 월말이라는 특징이 있는데 지금 3월 초부터 전쟁 이슈가 계속 진행되면서 미국 시장에서는 풋베팅 수요가 좀 과도했다라는 얘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쇼커버링 나오듯이 분기 바뀌면서 출회가 됐다. 그러니까 출회라기보다는 정리가 됐다. 라고 보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외신 기사 중에. 저도 요거는 좀 이해는 돼요. 제가 아마 이 얘기도 좀 했던 것 같아요. 어떤 얘기냐면 제가 엊그저께 장 빠질 때 오히려 저점일 것 같다고 자꾸 얘기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하방 베팅이 많이 돼 있어 보인다. 전반적으로 할 사람이 과연 더 있을까?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도 했을 텐데 이게 사실 약간 그런 얘기잖아요. 쇼커버링 되면서 하필 딱 그 타이밍에 올라온 거다 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어제 밤에 찾아본 기사 중에. 뭔 말인지 알 것 같아.
아니 월요일 날 쓸 돈을 지금 주식을 왜 하고 있어? 그건 좀 이상할 거 아니에요? 오늘 목요일인데 월요일 날 쓸 돈이면은 오늘 팔아야 월요일 날 돈을 찾을 수가 있죠. 심지어 오늘 아침에 전반적으로 지수가 어쨌든 살짝 떠서 출발을 했는데 왜 안 파는 거야 대체? 야 이거는 제가 뭐 얘기를 해줄 게 없어요. 그런 것들은 애초에 그런 돈으로 주식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심지어 상황이 오늘 아침에 좋았는데 왜 안 파는 건데 트럼프가 좋은 얘기 해줄까봐요? 그건 너무 아닌 것 같은데요. 예. 트럼프가 좋은 얘기해서 날아갈까봐 그럼 그때 딱 팔아야지 이거. 오늘 팔아야 월요일날 돈이 들어오잖아요. 금액이 크지 않으면 저 같으면은 근데 전 돈 빌리는 것도 싫어하는데 사실은 네, 전 원래 돈을 안 빌리거든요. 돈 빌려줘서 못 받은 적은 있는데 돈을 빌려본 적은 없어요. 살면서 은행 말고는. 이게 돈을 빌리는 순간 관계가 다 이상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큰 돈이 아니면 빌릴 수도 있지 상황이 그러면. 그래 그건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 큰 돈이 아니면. 진짜 스트레스다. 이게 장 빠지는 걸 보는 건 참 곤욕인 것 같아요. 이거는 적응이 안 된다. 아무리 십수년 이런 것들을 겪고 봐도 적응은 안 됩니다. 짜증나고. 아유 많이들 뺀다. 플라스틱, 나프타 뭐 이런 것도 올라가고 있겠네. 잠깐만 뭐 또 그런 거 올라가나? 그 뭐야 헬륨 관련주 이런 거 올라가나? 헬륨, TMC, 그다음 뭐 플라스틱, 세린 BNG 네, 급등했네. 에코풀, 테마주 형태 주식들은 다 급등을 했네요. 아 10분이 남았네. 어제 발생됐던 게 이게 좀 크긴 하지 어제. 에이 진짜 뭐야 코스닥은 이미 많이 메꿨네. 어제 발생됐던 갭에 꽤 많은 부분을 이미 메꾸고 있네요.
45, 45. 아, 굳이 따지면 어제보다는 저는 엊그저께보다도 오늘이 더 좀 기분이 별로입니다. 지금 오늘 장은 확실히 오장까지 좀 봐보면서 생각을 정리해 볼 필요는 있어요. 급하게 사실 필요까지는 없고, 많이 빠진다고 덥석 사는 게 아니라 오늘 장은 일단은 좀 관망을 하면서 좀 차분히 생각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장이라고요. 저 역시도 지금 생각하는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조금 오후장까지 봐가면서 할 생각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기존의 구도가 깨졌다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한데, 지금 혹시 유가가 얼마인가요?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구나. 104불까지 올라와 있네요. 이게 이제 유가 차트인데, 트럼프가 6불을 올려주셨네. 대단하시네, 이 양반. 네. 트럼프가 98불에서 104불까지 본인의 입으로 올려주셨는데, 일단 디케이트도 리풋이 나왔구나. 최근에 종목들이 근데 3월달부터 대부분은 장 때문에 빠진 게 크죠. 3월달부터 이제 좀 내려온 것들은 다 이유가 그거지 뭐. 근데 이제 그게 해소가 되면, 원인이 됐던 근본적인 게 해소가 되면 급등할 수 있다라는 어떤 가능성, 기대감, 주식하는 사람들은 다 그걸 갖고 있는 게 맞는 거고. 근데 이제 그 출발점이 어제였느냐? 만약에 어제였으면 어제 아무리 올라가도 엄청 공격적으로 다 들이밀어서 사야지. 근데 난 그것까지는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얘기는 드렸잖아요. 기술적 반등 같다고 아직까지는. 매크로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트럼프 연설 이후에 매크로가 더 안 좋게 변했으니, 물론 지금의 하락도 좀 과해 보이긴 하나, 왜냐면 지금 코스닥이 4% 빠졌는데 이게 오전에 2% 올랐었단 말이에요. 야, 기름값 좀 내려온다. 요거 내려, 좀 많이 좀 내려오지. 이게 시가가 이렇게 떠서 출발을 했으니까, 이게 사실상 1130 시작한 시장인데 1070이니까 60 포인트를 뺀 거니, 수직으로 2시간 만에 2시간 동안 60 포인트를 뺀 거잖아요. 선물을, 그 코스닥을. 1000포인트대 왔다 갔다 하는 지수니까 사실상 6%를 뺀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충격이 크죠. 야, 상승 종목 지금 160개밖에 없어요.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이건 뭐 다 빠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나마 플러스인 종목들 한번 찾아보시고 보면 대부분은 전쟁 관련주. 그것 때문에 수혜를 보는 쪽이 대부분 플러스죠, 지금. 아휴,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5분 남았네, 아직도. 근데 이 또한 또 지나가겠죠, 뭐. 저 지금 빨리 유튜브 끝나고 아까 트럼프 연설을 좀 다시 좀 봐야 될 것 같기는 한데, 저는 실시간으로 보지 못했고 여러분들이 해주는 얘기만 이제 본 거라서, 내가 보질 못해가지고. 말에는 뉘앙스라는 게 있고 그런 건데. 지수의 반응은 아주 거치네요.
아, 진짜 별 내용이 없다고? 아까 그거 뭐예요? 그 2, 3주 동안 이란을 뭐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 저는 기사 워딩만 봤는데 진짜예요? 2, 3주 동안 석기 시대로 만들겠대요? 아, 협상 안 될 시에요? 아, 그럼 내가 기사를 잘못 봤네. 아, 협상이 안 되면 2, 3주 내로 이란을 석기 시대로 만들겠다. 이거죠. 이건 저번에 했던 얘기인데. 이건 저번에 했던 얘기이긴 해요. 협상 시한이 언제까지냐? 다음 주 초까지인가요? 협상 시한이? 그때 열을 준다고 했잖아요. 그거죠. 그 얘기네, 그러면. 미국장이 많이 올랐다고요? 아, 이틀 오른 거 가지고 미국장이 많이 올랐다는 얘기를 했어요? 저 또라이 아닌가? 미국장이 지금 3달째 빠지고 있는데. 아, 옛날에 많이 올랐다고요? 그 얘기하는 겁니까? 자기 집권하고 많이 올라왔다? 옛날에. 근데 솔직히 트럼프가 잘해서 미장이 올라온 거 아닌데. AI 시대로 들어가면서 미장 올라온 거 아닌가요? 그리고 또 솔직히 작년부터는 미장보다는 국장이 나은데 본인의 공이라고 생각하다니 그 운이 좋아서 아닌가? 오히려 기업인들의 공 아닌가요? 빅테크 기업인들의 공? 그들이 열정적으로 AI 패권 싸움에 뛰어들면서 주가가 오른 거 아닌가? 우리 시장도 사실 그거 혜택을 본 거고. 저는 흥구석유 같은 주식은 안 해요. 보이지만 안 해요. 가끔 보면 좀 아쉽기는 해요. 할 걸 그랬나? 하지만 안 해요. 그냥 시장 분위기만 파악하려고 이렇게 모아놓고 보는 거지 매매는 안 합니다. 자, 일단 오늘 방송 전 여기서 이제 슬슬 마무리하고, 아, 진짜 짜증난다. 근데 더 밀렸다. 4.2%까지 밀렸네. 전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아, 스트레스 받네요. 힘내십시오, 여러분. 아, 저도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오늘은. 너무 많이 빼니까. 근데 힘냅시다. 내일 뵐게요.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뵐게요. 아니, 나쁜 놈 좀, 이거 하려면 좀, 밤에 좀 해라. 연설은 좀. 왜 우리 시간 낮에 하는 거야. 내일 뵙겠습니다.